오늘 아내로 두나전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의남은 그 길로 수부에 들어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며 모습을 드러내 주기를 부탁하였다. 하지만 용녀는 곤란한 듯 난색을 보이며 말했다. 하늘의 뜻 없이 무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러자 의남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애처롭게 빌었다. 부인, 내 어찌 그것이 어려운 일인 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 내 일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남의 간곡 간청에 용녀도 끝내 하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땅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겠군요. 내일 해가 질 때쯤 목가에 원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의남은 다시 무트로 나와 원님에게 아내의 뜻을 알렸고 원님은 흥미롭다는 듯 그리하겠다고 하였다. 의남은 원에게 아내를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괴롭고 슬픈 마음에 눈물이 비오는 듯 내렸다. 다음날 원님은 목가에 큰 장막을 치게 하고는 그 아래 앉았다. 또한 소문을 들은 고을 사람들도 용녀를 보겠다며 노도나도 몰려와 목가에 북새통을 이루었다. 드디어 해가 질 때쯤 원님이 의남에게 명했다. 이제 나오라 하거라. 참담한 심정으로 의남이 물가에서 외쳤다. 유철! 그러자 유철이 물 아래에서 올라오더니 물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의남에게 물었다. 융복을 입고 나갈지 평상복을 입고 나갈지 여쭤보라 하십니다. 이 말에 의남이 원님에게 이것을 전하니 원님이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이왕 보는 것인데 평상복보다야 화려한 융복이 낫겠지. 이를 다시 의남이 전하니 유철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못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물 표면에서 뿔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커다란 황룡 한 마리가 수면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용의 눈은 번갯불과 같이 번쩍였고 누런빛을 내는 비늘은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물속에서 나온 용이 굉음과 함께 하늘로 몇 장이나 솟아오르자 이를 본 구경꾼들은 모두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원님 또한 몹시 놀라 두 눈을 가린 채 앞으로 엎어져 버렸다. 용은 이 광경을 보고는 한 차례 크게 몸을 비틀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용이 사라지자 고을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듯 흩어져 버렸고 원 또한 멋쩍은지 의남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무리를 이끌고 관아로 돌아갔다. 고맙소. 원은 그날로 의남의 아버지를 풀어주었고 용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지 그 후로는 의남이 수부에 가고자 말미를 얻을 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의남은 한동안 걱정 없이 묵과 물속을 드나들며 용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때는 여름, 철산 땅에 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타는 듯한 날씨에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온 고을의 농가 밭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고을의 민심 또한 하루게 다르게 흉흉해져 갔다. 온갖 수를 써서 해결하려 하였으나 도무지 상황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내보았다.
그러나 하늘이 고울을 버린 것인지 끝내 비는 내리지 않았다. 원님은 몹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계속되어 굶어 죽는 이가 생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조정에서 그에게 엄히 죄를 물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원 자리는 물론이고 목숨마저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원은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수척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은함을 보고는 문득 무언가가 생각난 듯 급히 그를 불러 말했다. 이보게, 자네 아내는 용이지 않은가? 가서 비를 내려달라 부탁해보게. 그러자 은함이 망설이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고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지난날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 데다 용이 마음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이미 아내에게 들었기에 차마 원의 청을 승낙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원이 수척하여 총기가 사라진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제야 알겠다. 내 놈이 내게 원한을 품고 아내를 시켜 비를 멈추게 했구나. 은함이 몹시 놀라며 말했다. 소인이 감히 어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내 놈의 아내더러 비를 내려달라 하거라. 은함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원은 이미 그의 아버지를 잡아 가둬둔 적이 있는 데다 그가 용을 두려워한다 해도 이제는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므로 또다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은함이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떼었다. 소인이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불가한 일입니다. 용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함이 용궁에 가 아내에게 이르니 용녀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은함이 재차 청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오. 지금 뭇에서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온 들판을 덮는 듯하오. 하지만 용녀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거절할 뿐이었다. 이번 일은 저번과는 다릅니다. 상제의 명 없이 멋대로 비를 내렸다간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가뭄으로 원이 공경에 처하여 이번에도 내게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오. 조금이라도 좋으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만 비를 내려주시구려. 내 이렇게 부탁하겠소. 은함이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하니 용녀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오랜 고민 끝에 말했다. 하는 수 없군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용장으로 옷을 받고 입고는 웬 물이 든 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양손에 쥐었다. 이어 물 밖으로 나서려 하는데 무언가 생각난 은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네, 함께 가보아도 되겠소? 그러자 용녀가 이번에도 거절했다. 당신은 인간의 몸에서 난 사람이라 구름을 타지 못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다니 이는 아니 될 일입니다. 은함이 말했다. 내 뭇에서는 비록 천하나 용을 아내로 맞았으니 한 번이라도 당신을 따라 하늘에 올라보고 싶소. 용녀는 은함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고민하다 이내 승낙했다. 제 겨드랑이 밑에 비늘을
꽉 잡고 계십시오. 절대로 두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맙소. 황룡으로 변한 용녀는 물 밖으로 나와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녀의 등에 올라탄 이남은 높은 곳에 이르러 땅을 굽어보았다. 고을과 관아는 물론이고 철산에 온 산천이 조약돌만한 크기로 한눈에 보였다. 이 땅이 이리도 작았구나. 그때 용녀가 버드나무 가지를 병 속에 넣어 적시더니 땅 아래로 물 3방울을 떨어뜨렸다. 물방울은 이내 구름으로 바뀌더니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용녀는 이를 보고는 이내 몸을 돌려 못 쪽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하지만 은함이 떨어지는 비를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이 심히 갈라져 있어 아무리 보아도 그만큼으로는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저 멀리 논밭에 흩어져 주저앉은 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그들의 탄식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측은한 마음이 일었다. 은함은 그곳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핀을 잡은 한 손을 떼고 아내의 손에 쥐어진 물병을 기울여 그 안의 모든 물을 땅 밑으로 흘려보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용녀는 크게 놀라 소리치고는 급히 가까운 봉우리로 내려갔다. 그녀는 은함을 그곳에 내려주고 말했다.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이럴 줄 알고 당신이 따라오는 것을 말린 것이었습니다. 수부의 물 한 방울은 못해서는 한 마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비라 3방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병을 모두 쏟아버렸으니 이 땅은 이제 큰 물난리로 모두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하늘에 내 죄를 스스로 알린 꼴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가볼 곳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의 정을 잊지 않았다면 홍수가 그친 뒤 백각산 아래 나를 보러 와 주십시오. 그리고는 은함을 내려두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어디론가 떠났다. 비가 그친 뒤 은함이 땅과 물이 닿는 곳으로 가보니 온 고을이 좋기 한 장은 잠겨 있었다. 구름들은 무너져 평지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아무리 둘러봐도 논밭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탄식해봤자 이미 늦어버렸다. 홍수가 그친 뒤 은함은 아내를 찾아 그녀가 말한 백각산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그녀가 있을 만한 목가는 없었고 모두 거친 바위들 뿐이었다. 종일 아내를 찾다 해가 저물어 돌아가려던 찰나 바위 틈 사이 황룡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를 본 의남은 그곳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다. 내가 왔소! 그런데 그곳에는 황룡의 잘린 머리만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나를 용서하시오, 부인. 은함은 그녀의 머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하고는 그 아래 그녀를 묻어준 뒤 다시 산 밑으로 돌아갔다.